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 인프라 산업들은 특정한 민간 기업이 투자 조금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처럼 뭐 기숙사나 차고에서 창업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투자가 몇 조씩 몇십 조씩 들어가야 되는 거대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민간 기업이 하게 되면 돈 안 되면 그 이제 사업을 접어버릴 수 있지만 이제 국가가 하게 되면 끝까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적자가 나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뒷심이 있다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OECD에서 최근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4.3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보시나요? 이건 이제 서방세계 예측치는 항상 중국보다 낮게 잡아요. 그런데 지금 1분기, 2분기를 보면 1분기에도 5.3이고 아마 2분기도 5.34 정도? 그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이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이제 재정 지출, 보조금, 뭐 소비 인작을 위한 우리처럼 그런 그 쿠폰 살포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대 이상의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부분별로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GDP로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성장이 좀 떨어지는 4.5에서 5 사이 그 정도의 성장을 할 것 같아요. 현재 중국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 중국의 첨단 산업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중국이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그거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 경기가 나쁘든 좋든 그냥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부양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기차 배터리 같은 부분은 뭐 완벽한 세계 1등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월별 기준으로는 전 세계 전기차 75%를 중국이 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거의 한 63%가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배터리는 이건 뭐 모든 공급망에서 중국이 세계 최강 그 유일의 공급망을 광물부터 시작해서 전기차까지 모든 풀 라인업을 다 가지고 유일한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인프라를 우선 과제로 삼으며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을 독려했지만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급 과잉을 초래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것 해석의 나름이고요. 그 데이터 센터는 어느 나라든 다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은 뭐 데이터 센터가 과잉이다 이거는 조금 엉터리인 것 같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대도시 지역에는 데이터 센터를 못 짓게요. 그래서 이제 시골 그 중서부 지역에다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서부 지역의 땅값이 일단 싸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중국의 전력 생산 발전소들은 전부 중서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기를 바로 이제 끌어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서부 지역에 그런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 IT 이제 인력 수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방의 그런 IT 인력의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중서부에다가 짓고 있는 것이고, 지금 중국이 특히 AI에 관련된 부분은 이건 과잉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건 지속적으로 무지막지한 수준으로 이제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뭐 지금 AI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가 2년에 2배씩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AI 같은 건 1년에 10배씩 그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과잉 투자가 아니라 사실은 과소 투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기업 하나가 500억 불씩 설비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이유는 바로 데이터의 공급이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15년 5월 발표한 중국 제조 2025가 이달로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이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제조업 강국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는데, 현재 적어도 7분야에서 세계 1위 중국 기업이 탄생할 만큼 제조업에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래서 중국은요, 뭐 우리로 봤을 때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우리보다 못하는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제조업은 세계 최강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러면 10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간 거죠. 그래서 14억에 칼 한 자루만 갈면 그 칼의 예리함이 어떤 정도냐를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니 뭐 5G니 그 고속철도니 이런 것 말고도 중국이 전 세계 10대 전략 산업 중에서 7개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제조업의 혁신, 제조업의 실력은 뭐 지금 어느 나라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강해져 버린 거죠. 중국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산업은 어떤 건가요?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를 투자하는 이유는 AI를 하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은 인프라도 약하고 기술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무지막지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효율이 있고 없건 그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지만 그 반도체는 미국 기술이잖아요. 그 일본이 80년대 1등이었고 9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1등한 건데 우리 반도체도 우리 기술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도 이게 미국, 일본, 유럽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악심 먹고 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건 시간이 문제지 개발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쪽에서는 중국이 하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빨리 더 이제 격차를 유지하냐 그게 관건이고 중국이면 못 따라온다 안 한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모든 제조업에서 일본, 한국 다 캐치업을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그걸 못한다. 그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중국이 그런 식의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하고 기술을 이제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이나 서방 세계들은 이제 그 정도 지원을 해서 그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갭을 더 넓히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의 자체 기술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수출 규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별로 없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재 역설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2018년부터 미중이 무역전쟁을 했지만 25% 보복관세를 때렸거든요. 트럼프 때. 근데 2019년 한 해만 무역 흑자가 줄어들었고 20, 21, 22 계속 무역 흑자 늘었어요. 작년에 중국의 전체 무역 흑자가 9,900억 달러까지 늘었고 대미 흑자도 뭐 미국 통계는 3,000억, 중국 통계는 3,600억 가까이 늘었어요.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줄어든 건 한 해고 계속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미국의 관세 제재는 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의 대중정책과 2기 때의 대중정책이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1기 때는 중국만 이제 상대로 무역전쟁을 했죠. 근데 2기 들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맨 먼저 때린 게 중국이 아니고 멕시코하고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지금은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이제 우방들을 다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방들도 황당해지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이제 화장실에서 웃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그건 왜 그랬냐 하는 것은 뭐가 달라졌냐면 1기 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의 비중을 보면 중국이 65%였어요. 그래서 중국 한 놈만 패면 그것만 줄이면 무역 흑자가 확 줄어드는데 그 사이에 중국의 대미 흑자 비중은 29%밖에 안 됐다. 그래서 나머지 71%가 다른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만 패가지고서는 무역 적자가 줄지가 않고 고용이 드러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71%를 때리려고 보니까 주변 국가, 동맹 국가, 이제 유럽 국가까지를 다 때리는 그런 이제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이죠. 중국이 현재 일부 분야에서 세계 시장 1위이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 다른 선진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 확대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엄청난 공급 압박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첨단 제품은 못하고 레가시 제품이라고 그러죠. 이제 구형 제품의 경우는 중국이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부터 먼저 들어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형 제품의 가격이 훅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기술이 축적이 되면 당근 이제 더 고부가 제품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레가시 제품에서는 중국의 입지는 거의 한 35%에서 40%까지 가 있고, 이제 첨단 쪽은 아직은 뭐 비중이 미미하지만 이것도 한 4년에서 뭐 한 8년 정도 기간이면 상당한 수준까지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우리나라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저가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가품으로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나 캐파가 중국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서방 국가의 시장 자본주의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같은 이념이 현재 경제에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 인프라 산업들은 특정한 민간 기업이 이게 투자 조금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처럼 뭐 기숙사나 차고에서 창업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투자가 몇 조씩 몇십 조씩 들어가야 되는 거대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민간 기업이 하게 되면 돈 안 되면 그 이제 사업을 접어버릴 수 있지만 이제 국가가 하게 되면 끝까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적자가 나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뒷심이 있다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 적자 나면 투자를 못 하죠. 민간 기업들은. 근데 중국은 그거 신경 안 쓰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고요. 하는 이유는 제품이 아니라 기술 확보해라. 그리고 원가가 아니라 양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자 나면 어떡할래?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스테이트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AI 칩을 완전히 막았는데도 하웨이가 910CD 이제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7나노, 5나노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려면 더 많은 이제 공정을 쓰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요. 흑자가 못 난다고. 근데 그 흑자 신경 쓰지 마. 그 적자 나는 건 정부가 다 보조해줄게.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기술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뭐 서방 세계의 그런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죠.